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7월 23일로 확정이 됐는데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대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친윤에서 나경원, 비윤에서 한동훈, 이 구도가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떤 구도로 짜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서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친윤 대 비윤 혹은 친한 대 비한, 이 구도에 따라 가지고는 두 사람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나경원 의원을 친윤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도를 좀 설정하고 싶을 것으로 보이고, 거꾸로인데요. 한동훈은 이제 나냐 아니냐의 구도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 당대회를 치르냐에 따라 가지고는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선 유력한데 어떻게든 결선 투표를 도입해 나서 한번 막판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친윤과 전략적 제휴를 한 5월 동주 관계의 나경원 의원의 생각이지 않나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측이지만 변수가 굳이 하나 남았다고 한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원 장관이 뭐 캠프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출마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으면 정치적 시계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 결행을 뒷받침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원희룡 전 장관이 나타난다면은 구도가 좀 선명해지겠죠.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여하간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운명 공동체적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후보가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친윤계라고 사실 네이밍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친윤과 친한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것이고,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우리 김은지 기자 설명한 대로 뭐 친한 대 비한 정도의 그런 구도를 가지고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윤상현이라는 대항마가 돼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다투는, 경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밤사이에 왜 또 이철규 의원하고 진중권 교수는 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이철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이야기를 두고 진중권 교수가, 전 교수인가요? 이제 교수가 굉장히 좀 또 논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기사 있지 않습니까? 친한계 그룹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라든지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지 김경률 비대위원이 묶이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올라갔다가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서로 논쟁이 붙은 건데 이철규 의원이 자기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철규 의원이 여러모로 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전해 들었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까 대충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런 식의 글을 남기면서 세게 좀 붙은 모습인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장 영입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친한계가 누구냐, 그리고 진중권이 실제로 한동훈을 돕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논쟁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아주 거칠게 밝힌 게 아닌가 아마 싶습니다. 모르실 텐데 방금 전에 경향신문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김경률 회계사가 오늘 경향신문 통화에서 이철규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 제안을 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제안을 받고 이제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신뢰 관계에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주변에 우리와 색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 있다라고 했는데, 김경률 회계사의 증언이 맞다면 실제로 그런 비판을 한 이철규가 먼저 김경률 회계사한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사상으로는 통화상으로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친윤 대 비윤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친한파가 막 이제 올라가면 그 친윤계가 막 또 반박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맞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권력 투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이 됐고, 이 권력의 암투가 결국엔 누가 최종의 승자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려고 해서요.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요것만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마이볼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당원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가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서 연임은 별 무리 없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연임 가도에는 뭐 특별하게 장애물이 없어 보이고 장애물이라는 게 결국은 당원 당규라는 건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결국 대권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면서 해결이 됐고요. 네. 결국은 경쟁자가 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재명 대표 한번 경합을 해보겠다는 후보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대세론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원들 그리고 따로 만나는 뭐 당치자들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찬반 투표 하나요? 대표 근데 궁금한 게 또 최고위원도 사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라는 게 명목상 안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대표 부분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추대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후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당선되는 건지 말씀처럼 다른 선거가 같이 있거든요. 최고위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었고 청년위원장이었네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러니까 다른 정직 선거가 있고요.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당 대표 자리가 그렇게 큰 쟁점이 아니다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 시당위원장 요새 누가 나가냐, 도당위원장 누가 나가냐 이런 얘기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누구 이번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저도 이번에 들었습니다. 피 터지고 있더라고요. 피 터지고 사실 당 대표 선거는 이제 사실은 많이 지나 있고 시도당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미 개파 싸움들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는 확인되고 정도예요?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김종대 의원 닮았네. 뭐 다음 시간에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셔가지고 50분에 끝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다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